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에이전시 계약을 할 때 진행했던 과정이랑 인터뷰 같은 거, 후기 같은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에이전시를 딱 두고 인터뷰를 보고서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 만에 이제 원하는 에이전시랑 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터뷰를 봤던 에이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는 원래 계약을 할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제가 원하던 에이전시가 이제 오퍼를 줘가지고 그 계약까지는 안 갔었던 에이전시인데, 여기도 스태핑 에이전시이기는 했어요. 이제 다이렉트는 병원이랑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계약을 한다고 들었고,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방식이고,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간호사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스태핑 에이전시 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영주권을 스폰 받아서 가는 거고, 에이전시랑 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들 중에 가게 되어 있어요. 다이렉트는 오래 걸리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해서 일단 저는 되는 대로 스태핑에다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에이전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스태핑이나 뭐 다이렉트 에이전시의 종류들이 이제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좀 찾아보면서 그 주 중에 하나로 지원을 했던 곳이었고, 일단 작년에 이제 3월 달쯤에 앵클렉스를 보고 4월 달쯤에 이제 면허를 받게 돼가지고 5월 1일자로 해서 사이트를 통해 어플라이를 했고, 메일로 바로 당일날에 앵클렉스 서류를 좀 증명하는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와가지고 바로 업로드를 했고,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기도 연락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었는데, 미국은 연락이 좀 되게 늦고 한국에 비해 좀 느리잖아요. 여기 또 잘 돼서 좀 마음이 들었고, 다음날에 바로 인터뷰 예약을 했어요. 5월 9일자로 해서 예약을 했고, 그 메일로 레주메 이력서랑 앵클렉스 사본 같이 보내드렸던 거 있어요. 그래서 5월 9일 날에 이 에이전시에서는 국제전화로 인터뷰 전화가 왔었고,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뭐 되게 다 비슷하기는 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병원 이름 같은 거 좀 물어보고, 그 병원의 병상 수 같은 거, 또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 에이전시에서도 물어봤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경력은 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거를 물어봤는데, 당시가 계약직으로 1년 반 정도를 일하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돼가지고 1년 정도 됐을 때였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막 잘난 경력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지원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던 건데, 거기에서는 또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경력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부서인지, 뭐 OP나 이런 것도 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봤어가지고 그런 거 좀 대답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앵클렉스 언제 땄었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뭐 지금도 한국에서 그 사니, 미국 와본 적 있니, 이런 기본적인 거 물어봤고,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비자 스크린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결혼이나 아기 계획도 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싱글이긴 한데 또 갈 때 원한다면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어느 주 가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는 원래 혼자 갈 생각이었어가지고 최대한 좀 안전한 데로 가고 싶었어요. 좀 시골로 들어가면 거의 이제 다문화가 아니라 백인들 위주로 사는 동네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대도시로 가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뉴욕 선호하는데 안전한 곳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에이전시에서는 뭐 뉴욕에도 자기들이 보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베네핏 같은 걸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음질이 좀 별로고 영어를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 못 들었고, 일단 이메일로도 한번 보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한번 확인을 했고, 연계 병원이 800개가 넘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티로, 뉴욕 말고 뉴욕시티로 보내주는지도 한번 다시 물어봤는데 당연히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우 흡족을 해서 끊었던 것 같고, 인터뷰하고서 바로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죠. 오퍼가 많은지 1시간 정도 만에 계약서가 왔었고, 스픽 AI로 하나하나씩 다 번역을 해서 꼼꼼히 읽어봤었거든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전시의 계약 시간이 거의 3년, 6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좀 가장 크고, 시급도 뭐 주마다 시급이 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최저 시급이 거의 35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뉴욕이나 이런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 데로 가게 되면은 생활이 불가한 수준이기는 해서 그것도 좀 고민이 됐었고,
나이트 수당 같은 것도 어느 병원 가는지에 따라서 또 줄 수 있는 유무가 좀 다른가 봐요. 뭐 그것도 좀 애매하게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병원이랑 면접을 보고 병원에서 제안이 와도 조건이 별로면은 뭐 너가 거절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프리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좀 어쨌든 큰 에이전시기는 한데 일단 무작정 좀 계약서를 좀 들이미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기는 했고 3년 계약이다 보니까는 병원이랑 계약한 직고용처럼 수습비용 전액을 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스크린 같은 것도 다 지원해주고 IELTS 시험료도 다 지원을 해주고 I13140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것도 가능하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마음에 들기는 했었고 지역마다 또 사용 기간은 다르지만 일단 처음에 와서 랜딩해서 숙소 구할 때 임시 거처를 또 제공해준다고 했었다는 거 있고 편도 비행기를 또 제공해주고 오는 데의 비행기 며칠간 동안 계좌 개설하고 운전면허도 발급하고 병원 소개해주고 이제 이 에이전시로 일을 하는 다른 널스들도 좀 소개를 해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휴대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새 휴대폰을 또 뭐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전화를 했었었는데 그 후에 TPO랑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무급휴가가 있는지. 그런데 그건 또 다 병원 사정마다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을 했고 물론 이제 병원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은 불확실성이 좀 커서 그게 좀 걱정이 됐었고 뭐 퍼디엠 같은 것도 이제 풀타임 널스로 이제 이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면 또 가능하고 이제 본인들이 알아봐 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ACLS랑 BLS 같은 거 비용 다 지원해주고 미국에 와서 따면 된다고 얘기해줬었고 의료소송 같은 것도 미국에서 많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보험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같이 일했던 그 병원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제 이 에이전시랑의 3년 정도의 계약이 다 끝나고서 그쪽에 다이렉트로 정규직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게 또 가능하고 또 여기 에이전시랑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학비 지원 같은 것도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 에이전시 원래 가고 싶었던 데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에게 오퍼를 안 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계약을 할까 여기 전화를 밤 동안 계속 하면서 좀 닥달을 했었거든요. 계약서에 빨리 사인을 하라고. 근데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에이전시에서 오퍼를 줘가지고 이 에이전시랑은 계약하지 않게 되었어요.